자, 첫 번째 가시면 합리성과 관련된 가정입니다. 말 그대로 얘는 뭐냐 그러면 투자자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요. 위험 회피적인 어떤 성향을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본인의 어떤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는데 주안점을 둔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게 뭐예요? 합리적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동질적 예측과 관련된 사항이고요. 자, 얘는 투자자들이 투자 대상이 되는 주식들에 대해서 수익률 분포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고 그 확률 분포에 대해서 모든 투자자들이 예측하는 내용이 동일하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포트폴리오 이론을 전개함에 있어가지고요. 정보의 어떤 완전성과 관련해서 내가 아는 있는 것들은 상대방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반대로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것들은 나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론들이 전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가시면 평균 분산 기준과 관련된 사항이고요. 투자자의 효용 자체는 기대 수익과 효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지 못합니다. 기대 수익과 위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횡축, 정축 그래서 리스크, 시그마하고요. 기대 수익, 이 R과 관련된 사항으로 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 대상이 되는 주식을 평균과 분산에 의해서 평가하게 되고요. 이를 위해서 투자자의 효용 함수를 2차 함수로 가정하거나 수익률의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로 가정해서 이렇게 이론이 전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기간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단일기간 모형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기를 기준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과 위험 관련된 사항이고요. 자, 735페이지에서 736페이지 가시면 간단하게 공식들이 있는데요. 요 관련된 사항들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의 공식 산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최적 투자 결정의 체계 관련해서 민베리언스와 관련된 사항이고요. 평균 분산 관련된 사항이죠. 자, 정권의 가치는 기대 수익률과 위험 함수로 구성된다 있는데 정권 가치 이퀄 F 함수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E 기대 수익률이죠. 이 R은 그다음 시그마 제곱은 위험이라고 봅니다. 자, 그 두 가지 함수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주 기본적인 어떤 사항들이라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기대 수익률 그럼 어떻게 표현이 되냐? 이 R은 시그마 뭐예요? PI와 RI, 시그마가 아니죠. 서메이션 PI, RI와 관련된 사항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얘는 뭐냐 그러면 말 그대로 서메이션 TI는 1에서 그 다음에 M까지죠. M까지 M이든 N이든 PI, RI인데요. 얘는 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특정한 어떤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확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거예요. 경제 상황이다 그러면 호황일 확률, 그 다음에 중간 그냥 고만고만한 확률 혹은 불황일 확률 이렇게 해서 이런 확률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면 이들 각각에 대해서 관련된 값이 있을 거잖아요. 이건 확률 말 그대로 PI죠. 그죠? P 호황, P 중간, P 불황. 그죠? 이렇게 해서 뭐예요? 각각의 R에 대해서 말 그대로 가중평균한 거다. 확률로. 그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 수익률 이 R은 서메이션 PI, RI로 계산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분산과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자, 위험은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의미하는 분산값으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리스크 자체는 뭐예요? 안 좋은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재무 상황에서는 뭐예요? 변동성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 R의 어떤 값이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위험 자체는 뭐냐 그러면 위아래로 얼마만큼 더 많이 이렇게 퍼져 있냐. 즉 말 그대로 뭐예요? 진폭과 관련된 사항들이 즉 평균값에서 어느 정도 많이 떨어져 있느냐를 이렇게 보는 게 리스크, 즉 위험의 어떤 값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위험 값의 측정이 있어가지고 왜 이게 뭐예요? 제곱성으로 이렇게 왜 표현되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값이잖아요. 제곱성을 하지 않으면 얘가 어떻게 해요? 이 각각의 상황에서 계산을 하다 보면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마이너스 값을 없애기 위해서 뭐예요? 분산은 어떻게 표시되냐 그러면 서메이션 i는 n분의 거기 보시면 ri 마이너스 이 r에 그다음 pr 이 r의 제곱 곱하기 PI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고요. 말 그대로 제곱성을 했기 때문에 뭐예요? 마이너스가 없어졌죠. 자, 표준 편차는 뭐예요? 분산의 시그마를 다시 씌운 거잖아요. 그죠? 루트를 다시 씌운 거니까. 그래서 시그마는 뭐예요? 루트 바 R 이렇게 되면 뭐예요? 말 그대로 우리 제곱성 한 거에 대해서 루트를 씌워서 제곱성 자체가 없어지게 되죠. 이렇게 해서 나온 값이 표준 편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요. 정권의 최적 선택 관련된 쭉 사항들이 나오는데요. 얘는 아까 뭐 지난번에 살펴봤던 거고요. 요 사항들 하기 전에 그 이전 시간에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과 관련된 사항들을 좀 충분히 이야기 드리지 않은 것 같아서 잠깐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사항이니까. 기본적으로 봤을 때, 횡축을 예를 들어서 주식 구성수라고 보고요. 얘를 위험이라고 봤을 때 어떤 형태의 흐름을 보이냐 그러면 포트폴리오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정 수준이 지나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식 구성수가 아무리 늘려도 특정 시기가 지나가면 위험 자체가 줄지가 않게 되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위험을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뭐냐 그러면 얘는 뭐 전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우리 경제 상황 보면 이자율과 관련된 사항들 이런 것들은 뭐예요?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 측면에서 우리가 뭔가 좌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 안에 담겨 있는 주식 수를 아무리 늘리더라도 뭐예요? 얘 자체는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정 수준 지나면 어떻게 정체되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얘와 관련된 그 리스크를 뭐예요? 체계적 위험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에 반해서 뭐예요? 구성 주식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없어지는 것들이 있죠. 얘와 관련된 사항들을 뭐예요?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부른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없앨 수 있는 리스크 자체는 뭐냐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비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전 시간에 조금 빠진 것 같아서 부가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자, 밑으로 내려오셔서 어쨌든 정권의 최적 선택 관련된 사항 보이시죠? 그죠? 자, 지배 원리 관련된 사항입니다. 얘는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그래서 동일한 리스크면은 기대 수익률이 높은 거. 동일한 기대 수익률이면 수익률 하에서는 뭐예요? 리스크가 낮은 거. 그죠? 그렇게 하면 어떤 식으로 구성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곡선이 나온다라고 그랬죠. 그죠? 요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효율적 투자선의 어떤 그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737페이지 가시면 그 효율적 투자선 보이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위험이고, 이게 기대 수익이고, 이게 뭐예요? 결국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온 거다? 효율적 정보 선택의 과정은 지배 원리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곡선이 나온다. 효율적 투자선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그 그림 밑에 보시게 되면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와 무차별 효용 곡선 보이시죠? 그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분류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위험 회피형이고요. 두 번째는 위험 선호형이고, 세 번째는 위험 중립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위험 회피형이 일반적인 어떤 합리적 투자자의 어떤 보통적인 어떤 행동 패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위험 회피형 투자자란 위험을 싫어하는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투자자를 말한다. 대다수의 어떤 보통 사람들이죠. 이들을 효용하면서는 재산의 증가에 따라서 기대 효용이 커지고 체감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일정 수준 지나고 나면 효용 자체가 아무리 한 단위 더 늘어날 때마다 식상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위험 선호형은 뭐예요? 위험을 즐기는 투자자이고요. 이대로 효용한 수는 재산 증가에 따라서 기대 효용이 커지고요. 최종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죠? 말 그대로 뭐예요? 최종적으로 증가하려면 이렇게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훨씬 더 파격적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만큼 뭐예요? 리스크를 선호한다는 소리예요. 자, 위험 중립형은 그에 반해가지고 뭐예요? 이게 이렇게, 그죠? 대각선의 어떤 모습을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요. 공격적 투자자와 보수적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격적 투자자, 보수적 투자자는 방어적 투자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에 대한 그림은 일단 잘 좀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시면 그림이 있어요. 자,